자, 3대 지수 모두 다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수별로 흐름은 어땠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른 외신 소식들 어떤 기사들이 나왔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즈 앵커 우성문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31일 글로벌 마감 상황 전해드립니다. 간밤에 3월 마지막 거래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분기 마지막 날로 인해서 분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실적 시세에 대한 우려감도 컸습니다. 국제 유가가 또다시 하락한 가운데 유가 관련주 섹터들의 낙폭도 컸는데요. 하락으로 마감 지은 3대 지수 먼저 마감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1% 넘게 밀렸습니다. S&P 500 지수가 0.8% 내렸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1%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장중 내내 하락권에서의 움직임이 이어졌었고요. 장 막판에 오후장 가서 낙폭을 조금 더 키우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오는 8일이죠. 4월 8일부터 알코아를 시작으로 미국의 1분기 기업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1분기 내내 달러 강세가 뚜렷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 실적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감도 짙게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오는 6월과 9월 금리 인상 우려감도 큰 상황입니다. 이날 역시 연은 총재 가운데서 레커 총재가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게 되면서 이것 역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날 발표됐었던 경제 지표들은 대체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S&P 케이스실러 대도시 주택 가격 지수가 전년보다 4.6% 증가하게 되면서 예상치를 소폭 웃돈 결과 보여줬었고요.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이 소비자 신뢰 지수 역시 100포인트를 넘기면서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웃돈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시장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고용 지표에 경계감이 뚜렷한 상황인데요. 이날 또 발목을 잡았던 재료 가운데 하나가 국제 유가였습니다. 유가 이제 이란 핵협상 시한을 하루 앞두고서 크게 내렸습니다. 에너지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급격하게 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종가상으로 1.1% 내렸고요. 17,776포인트 선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월간 단위로 다우지수는 0.86%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 확인해 보시죠. 역시 하루 동안의 흐름은 비슷한 양상 이어졌습니다. 장중 내내 하락했고 오후장에서 조금 더 저점을 낮추는 양상 이어졌는데요. 0.8% 내렸습니다. 이날은 특히나 실적, 금리 인상 우려감 짙었고요. 바이오테크주, 그리고 에너지, 반도체, 자본재까지 전 섹터가 부진한 양상을 이어갔습니다. 2067포인트 선 기록했었고요. 월간 단위로 역시 1% 넘게 내렸습니다.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시죠. 바이오테크주의 하락이 뚜렷해지면서 나스닥 지수 역시 저점을 크게 낮추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4,900포인트 선은 지지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장 막판에 특히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날 장으로는 0.9% 내림 시세를 보여줬었고 월간 단위로 역시 1% 넘게 내리면서 3월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3월장 보신 것처럼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월간 단위로도 이 3대 지수 모두 1% 내외의 하락 시세를 보여줬었는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실적 우려감까지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되는 모습입니다.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해외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1분기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 연준위원회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제프리 레커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뉴욕 증시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는데요. CNBC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Strong case for June rates lift off, says Fed's Lecker.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제프리 레커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상공회의소에서 연설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 경제에 대해 낙관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레커 총재는 지난 한 해 미국의 소비와 노동시장 또 경제 환경이 모두 개선됐다며 낙관적인 평가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고용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렸습니다. 레커 총재는 미국의 고용시장 회복이 지속되면서 GDP 성장의 2%에서 2.5%까지 기여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또한 현재 다른 경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낮은 유가와 또 낮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것이라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목표는 2%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그는 현재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금리는 지금보다 높아야만 한다며 앞으로 경제 지표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는데요.
CNBC는 이에 대해서 현재 다수의 전문가들은 9월 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낮은 인플레이션과 지난 겨울 추운 날씨인데요. 하지만 레커 총재의 이 같은 발언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3거래일 연속 하락한 건 역시 뉴욕 증시 하락폭을 넓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란의 핵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가에는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Oil prices slide on expectations of Iran deal.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2% 하락했습니다. 이 지난 한 달간 수치를 보면 무려 4.3%나 하락했고요. 또한 1분기 동안은 무려 11%나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브렌트유 역시 좋지 못했습니다. 2.1% 하락한 55달러 선에서 거래가 마감됐고요. 또한 이번 달에만 12% 가파른 하락을 내렸습니다.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이란의 핵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면서 유가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란의 핵 협상이 타결된다면 이 전 세계의 원유 공급량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부담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이 핵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과 주요 6개국 그리고 이란은 협상 시한을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협상이 진전을 이뤄서 시한을 하루 더 연장했다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전 세계 원유의 10%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 제재들로 인해서 원유 판매를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란의 제재들이 풀린다면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 로가디 콘플루엔스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수석 전략가는 현재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고 타결은 시간 문제라면서 금방은 아니더라도 이란산 원유가 수출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외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외신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지수 내 구성 종목들, 주요 종목들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종목별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른 외신 소식들 또 종목별 외신 소식은 또 어떤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즈 앵커 우송 기자 계속해서 전해 주시죠. 네,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내에 있는 30개의 구성 종목 흐름부터 살펴보시면요. 2개 종목만이 올랐고 28개 종목 일제히 내렸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 그리고 쉐보론 텍사코와 엑손모빌, 에너지주, 보잉과 기계, 금융, IT 종목까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낙폭을 키웠었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코카콜라 2종목만이 시장 대비 선전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어제 M&A 소식에 급등했었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이날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날장에서 2.24% 가장 큰 폭으로 내렸고요. 국제유가 앞서서도 들으셨겠지만 사흘 연속 밀리게 되면서 에너지 섹터가 이날 반락했습니다. 쉐보론 텍사코가 1.8%, 엑소모빌이 0.8% 각각 밀렸고요. 그 밖에 캐터필러가 이날 1% 넘게 밀리면서 자본재 섹터, 기계 섹터가 일제히 낙폭을 키우는 양상 이어졌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틸리티 섹터만이 선방을 했습니다. 강보합권으로 소폭 올랐고요. 그 밖에 전업종이 모두 밀렸습니다. 특히 바이오 헬스 섹터가 1.7%까지 가장 큰 폭으로 밀리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그 밖에는 반도체와 자본재, 산업재, 금융과 에너지 모두 일제히 낙폭을 키웠습니다.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반도체 종목들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장 대비 크게 선전했는데요. 증권사 호평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가 리포트를 내렸는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앞으로 업사이드가 40% 이상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높여 잡았고 목표 주가는 37달러 50센트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좋아졌었고요. 1.7% 시장 크게 밀린 것에 대비 크게 선전하는 양상 이어졌습니다.
특징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내에서 좀 크게 밀렸던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IBM입니다. 이날 재료가 있었었죠. 사물 인터넷 사업에 30억 달러를 거금을 투자하면서 이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빅데이터에 이어서 클라우드 사업까지 확대하겠다는 소식인데 시장 경쟁에 대한 우려감도 큰 상황입니다. 이 소식 전해졌지만 주가는 1% 넘게 하락하면서 160달러 지지한 채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그 밖에 미국 케이블 방송 기업이죠. 차터 커뮤니케이션즈가 이날 M&A 소식을 발표하게 되면서 주가가 5% 이상 급등 양상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바이오주, IT주에 이어서 케이블 방송통신주의 M&A 소식까지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징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어제에 이어 이날에도 이 인수합병 소식이 이어졌는데요. 미국의 4위 케이블 업체인 차터 커뮤니케이션스가 6위 업체인 브라이트 하우스 네트워크를 인수한다는 소식입니다. 로이터 통신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Charter beef up cable muscle with Bright House deal.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차터 커뮤니케이션스는 경쟁사인 브라이트 하우스를 104억 달러에 인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구체적인 인수 조건을 살펴보면요. 차터 커뮤니케이션스가 브라이트 하우스의 지분의 73.7%를 현금과 주식으로 사들이게 되는데요. 이 나머지 지분 26.3%는 모회사인 어드밴스와 뉴하우스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동안 차터 커뮤니케이션스는 컴캐스트 합병에 눈독을 들여왔는데요. 하지만 이 경쟁사였던 타임 워너의 경쟁에 밀리면서 컴캐스트는 결국 타임 워너의 합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로이터 통신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차터 커뮤니케이션스가 새로운 회사를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브라이트 하우스는 미국 내에서 약 20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거래가 성사된다면 차터 커뮤니케이션스는 미국 케이블 업계에서 2위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톰 루트리지 차터 CEO는 이번 인수는 차터에게 운영, 재정, 또 세금 측면에서 중요한 수혜를 줄 뿐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도 제공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차터의 주가는 5% 넘게 올랐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IT 기업 소식인데요. IBM이 사물 인터넷에 거액의 투자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에도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로이터 통신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BM says to invest $3 billion in Internet of Things unit.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IBM은 사물 인터넷에 향후 4년간 3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물 인터넷이란 가정에 비치된 물품이나 또 개인이 휴대하는 물품에 센서를 달아서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공유하는 환경을 말하는데요. IBM은 성명에서 이에 대해서 자료는 빨리 분석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며 웨더 컴퍼니와 함께 새로운 사물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웨더 컴퍼니는 날씨를 예측해서 알려주는 회사인데요. IBM은 웨더 컴퍼니와 함께 날씨와 관련된 정보들을 비즈니스에 빨리 접목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에 대해서 IBM이 기존의 전통적인 하드웨어 산업에서 클라우드와 데이터, 또 보안 등으로 포커스를 바꾸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IBM의 주가는 1% 넘게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 외신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 내에 개별 종목들 마감 상황과 그에 따른 종목 소식들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아울러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은 어이즈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도 하락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3월 하락으로 결국은 마감이 됐는데요. 일각에서 이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3월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기업과 가계 쪽으로 체감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기 회복세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고 이 같은 흐름에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됐습니다.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주요국 증시입니다. 런던 푸치백 지수가 이날 비교적 크게 밀렸습니다. 1.7% 내리면서 6,773포인트 선까지 내려앉았고요. 독일 닥스 지수가 0.99%, 프랑스 까크 지수가 0.98% 내렸습니다.
상품시장 이어서 점검하겠습니다. 국제유가 4흘째 내림 시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협상 마지막 날이었죠. 이날 역시 핵협상 시한을 앞두고서 내림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협상 시한이 조금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함께 보도되면서 조금은 낙폭을 줄였는데요. 배럴당 2.2% 내리면서 47달러 60센트의 주가를 형성시켰고요. 이달 들어서 국제유가는 공급 우위 장세 지속됐었죠. 3.4% 내림 시세 이어졌습니다. 금값도 역시 내렸습니다. 이날 역시 달러와 강세 영향에 따라 좀 밀렸고요. 0.2% 내리면서 온스당 1,183달러 20센트의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금 가격 역시 달러와 강세 그리고 금리 인상 우려 전망에 따라서 내림 시세 보였었고요. 월간 단위로는 2.5% 내렸습니다. 곡물 가격 크게 엇갈렸었는데요. 옥수수 가격의 낙폭이 컸습니다. 부실당 4.6% 내리면서 3달러 76센트의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도체 종목들 부진에 따라서 1.17% 반락했습니다.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는 5.3% 올랐고요. BDI 발틱 운임 지수는 3포인트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600포인트 선을 회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유로달러가 하락하면서 달러와 강세 흐름에 따라서 올랐는데요. 4원 60전 오르면서 1,110원을 눈앞에 둔 채 마감 지었습니다. 간밤에 6개국 통화가치 대비 달러 흐름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달러 강세 영향에 0.4% 오르면서 98.71포인트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뉴욕 채권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조금 더 내렸습니다. 1.93%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3월 마지막 거래의 글로벌 마감 동향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 모두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어제와 간밤 사이에는 뭐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까지 전체적으로 좀 좋지 못한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흐름이 좀 우리 증시에 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감은 좀 갖고 있는데요. 자 오늘 증시 뭐 저희가 계속해서 2부에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순서 마감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